오후 4시 2학년 3반 교실에는 칠판 지우개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박지연은 오늘 마지막 수업을 정리하며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점심을 못 먹고 온 듯 멍한 표정의 민수, 새학기인데도 작년 운동화를 신고 온 수진이, 초등학교 교사로 일한 지 20해가 넘었지만 아이들의 이런 모습들은 여전히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내일은 수학 문제집 34페이지까지 풀어오세요. 다들 알았죠? 아이들이 책가방을 싸는 소리가 어수선하게 들려왔습니다. 지연은 교무실로 돌아가 오늘 채점할 시험지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집에 가서도 할 일이 산더미였지만 이상하게 오늘은 김밥이 생각났습니다. 동네 김밥집의 그 담백한 맛이 말이죠. 휴대폰을 꺼내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퇴근길에 김밥 좀 사다 줄래요? 오랜만에 먹고 싶어요. 남편 이성우는 금세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어요. 몇 줄 살까요? 2줄만요. 고마워요.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성우는 여전히 이런 작은 부탁도 기꺼이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너무 즉흥적이고 감정적이어서 답답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마음씨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지연은 마트에 들러 저녁 반찬거리를 샀습니다. 계산대에서 영수증을 받으며 가격을 확인하는 것도 이제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교사 월급으로는 넉넉하지 않지만 그래도 계획적으로 쓰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성우의 택시 수입은 들쑥날쑥했지만 두 사람이 벌면 그럭저럭 살만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고요했습니다. 성우는 아직 오지 않았나 봅니다. 지연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시금치를 무치고 계란말이를 부쳤습니다. 성우가 사올 김밥과 함께 먹으면 든든한 저녁이 될 것 같았습니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던 중이었습니다. 휴대폰에서 문자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온 결제 알림이었습니다. 지연은 별 생각 없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이상했습니다. KB카드 승인 100만 원. 지연은 휴대폰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분명히 1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카드를 도난당한 건가? 아니면 성우가 무슨 일을 저지른 건가? 뭐지 이게?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00만 원이면 그들 부부에게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생활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지연은 급히 성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예요? 김밥 사들고 집으로 가는 중이야. 무슨 일 있어? 성우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마음은 요동쳤습니다. 카드로 100만 원을 썼다고 문자가 왔어요. 이게 뭐예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성우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그게 말이지. 그게 뭐예요? 대체 뭘 하신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렇게 다그치지 않았을 텐데 갑작스러운 상황에 감정이 앞섰습니다. 집에 가서 설명할게. 금방 도착할 테니까 기다려. 아니, 지금 말해주세요. 100만 원을 어디에 썼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우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연은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성우가 이렇게 큰 돈을 함부로 쓴 적은 없었습니다. 설마 도박을 한 건 아니겠지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한 건 아닐까요?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연은 가스레인지 불을 끄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6시 반이었습니다. 성우가 집에 오려면 최소한 10분은 더 걸릴 것 같았습니다. 그 10분이 마치 1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지연은 휴대폰으로 다시 문자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분명히 100만 원이 맞았습니다. 가맹점 이름을 보니 은준의 김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동네 김밥집 이름이었습니다. 김밥집에서
100만 원을 썼다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지연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현관문에서 열쇠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우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마음을 다잡고 일어났습니다. 화를 내기 전에 일단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니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다녀왔어. 성우가 김밥 봉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어딘지 표정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지연이 입을 열려던 순간 성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미안해. 설명할게요. 지연은 성우를 마주보고 서 있었습니다. 김밥 봉지를 든 남편의 손이 평소보다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성우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앉아서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해주세요. 100만 원이 뭐예요? 지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남편이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성우는 김밥 봉지를 식탁 위에 놓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김밥집에서 아이들을 봤어요. 아이들요? 초등학생 같은 아이들 3명이었어요. 남자애 2, 여자애 1. 성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봤다고 해서 100만 원을 쓸 이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아이들을 봤다고 해서 그 돈을? 김밥 한 줄을 셋이서 나눠 먹고 있었어요. 성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연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줄을요? 가장 큰 아이가 한 점씩 떼어서 동생들에게 나눠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이 성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남편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평소 성우는 감정 표현이 서툰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사장님께 물어봤어요. 그 아이들 사정을 말이에요. 뭐라고 하던가요? 지연도 모르게 존댓말이 나왔습니다. 성우의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가 몇 달 전에 돌아가셨대요. 아빠는 처음부터 없었고 그럼 지금은? 큰 아이가 동생들을 돌보고 있어요. 12살밖에 안 됐는데. 지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면서 비슷한 상황의 아이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부모의 부재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밥을 사주신 거예요? 처음엔 그럴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성우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이 그러는데 아이들이 이틀에 한 번씩 와서 김밥 한 줄을 시켜 먹는다는 거예요. 아마 그게 하루 식사의 전부일 거라고. 지연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조금씩 걱정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께 부탁했어요. 뭐려? 앞으로 그 아이들이 오면 배부르게 먹이라고. 돈은 제가 미리 주겠다고.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제 100만 원의 정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선불로 주신 거예요? 사장님 말로는 한 달에 대충 1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달치를 미리. 여보! 지연이 성우의 말을 잘랐습니다. 목소리에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도 여유 있는 형편이 아니잖아요. 알아요. 그런데 100만 원을 상의도 없이? 이 대화가 길어질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결국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성우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성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상의했어야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는 그 순간에는 뭐요?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성우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지연은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아이들도 불쌍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이해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여유가 있어요? 여유는 없지요. 하지만
하지만 뭐요? 아이들이 굶고 있는데 여유를 따져야 하나요? 지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교사로서 또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성호의 말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아내로서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음 달 생활비는? 제가 택시를 더 뛰겠어요. 야간 근무도 나가고. 여보는 이미 충분히 일하고 있어요. 몸이 버티겠어요? 성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연의 말이 맞았습니다. 55살의 나이에 하루 12시간씩 택시를 운전하는 것도 이미 무리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성우는 한참 동안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계 소리만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성우의 대답이었습니다. 모른다고요? 응, 정답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그냥 둘 수는 없었어요. 지연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남편의 마음씨는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100만 원은 그들에게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사장님께 다시 가서 말씀드려요. 미안하지만 취소하겠다고. 지연이 말했습니다. 성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은 사회복지사에게 신고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무작정 시작할 수는 없어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 겪는 큰 갈등이었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그래요. 성우가 말했습니다. 뭐가요? 계산부터 하죠. 손해인지 이익인지. 그게 잘못된 건가요? 누군가는 현실을 봐야 하잖아요. 현실만 보면서 살 수는 없어요. 그럼 현실을 무시하고 살아요?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이 없었습니다. 각자의 입장이 달랐습니다. 지연은 현실적이고 신중한 사람이었고 성우는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이런 차이가 서로를 보완해 주었는데 오늘은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보, 지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음은 이해해요, 정말로. 그런데 우리도 생각해야 해요.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당신은 감정에만 휩쓸렸어요. 성우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연도 말을 멈췄습니다. 저녁은 조용히 먹었습니다. 김밥도 함께 먹었지만 평소처럼 맛있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먼저 잠자리에 들었고 지연은 늦게까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너무 현실적인 걸까? 지연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돈은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특히 넉넉하지 않은 가정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성우의 말도 맞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굶고 있는데 계산부터 하는 자신이 냉정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지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성우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교사로 일하면서 만난 아이들 중에는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점심을 굶고 오는 아이, 깨끗하지 못한 옷을 입고 오는 아이, 숙제를 못 해온 이유가 집에 전기가 끊어져서라고 말하는 아이들. 그때마다 지연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도움을 준 적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지연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교사로서 할 수 있는 선에서만 도움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동정심으로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성우는 달랐습니다. 성우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배고프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 순간의 감정에 충실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더 인간다운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들이 걱정되었습니다. 100만 원은 그들 부부에게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달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할지, 성우의 몸은 괜찮을지,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어떻게 할지.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지연은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깊게 자지 못하고 자주 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어색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평소처럼 자연스럽지 못했습니다. 성우는 일찍 택시를 몰고 나갔고 지연은 학교로 향했습니다. 수업 시간 내내 지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서 어제 성우가 말한 그 삼남매를 떠올렸습니다. 12살짜리가 동생들을 돌보고 있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점심시간 교무실에서 동료 교사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요즘 결식 아동이 정말 많아졌어요. 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우리 반에도 몇 명 있어요. 보기에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정부에서 지원은 하지만 손이 닿지 않는 곳이 많잖아요. 지연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대화가 오늘은 유독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어도 선을 지켜야 하잖아요. 그렇죠.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되니까요. 지연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잘못된 일일까요?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 지연은 일부러 김밥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은준의 김밥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지나다니던 길이었지만 오늘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성우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오늘은 손님이 별로 없어서. 성우의 대답이 시큰둥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것저것 이야기했을 텐데 오늘은 조용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 지연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대로 갈등을 계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보, 식사 중에 지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들 이야기 좀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어요? 성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궁금해서요.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성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말로는 엄마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대요. 아버지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없었고 친척은 없어요? 멀리 있는 고모가 하나 있다는데 연락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지금은 정말 혼자서? 그 나이가 하늘이라고 하는데 그 애가 동생들을 챙기고 있어요. 다온이, 시우라고. 아이들의 이름을 들으니 더 실감이 났습니다. 막연한 존재가 아니라 구체적인 삶을 가진 아이들이었습니다. 학교는 다녀요? 하늘이는 다닌대요. 그런데 다온이하고 시우는 요즘 자주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지연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다는 것은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복지 쪽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없어요? 글쎄요. 사장님도 자세한 건 모르시더라고요. 다만 아이들이 너무 조용하고 얌전해서 주위에서 잘 눈치채지 못한다고 하시네요. 지연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식욕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김밥 한 줄을 셋이서 나눠 먹고 있었던 거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성우의 목소리에 다시 감정이 실렸습니다. 우리 손주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만약 우리 아들네 아이들이 그런 상황이라면 지연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결혼한 아들이 있었지만 아직 손주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우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보, 응, 미안해요. 성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제 너무 차갑게 굴었어요. 당신 마음도 생각하지 못하고. 아니에요. 제가 독단적으로 행동한 게 잘못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제의 갈등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연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돕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형편도 넉넉하지 않고. 알아요.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지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성우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네. 다만 앞으로는 상의하고 결정해요. 혼자서 판단하지 말고. 고마워요. 성우가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기운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무엇인지, 쉽게 답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함께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었습니다. 지연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일은 직접 김밥집에 가보겠다고, 그 아이들을 직접 만나보고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보겠다고, 그리고 나서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성우는 지연의 결심을 듣고 안심했습니다. 혼자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아내가 함께 해준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지연은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두려우면서도 기대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지연은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서둘러 학교를 나섰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끝난 날이었습니다. 김밥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게 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은준의 김밥은 아파트 상가 1층에 있었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동네 사람들이 자주 찾는 곳이었습니다. 지연도 가끔 김밥을 사 먹곤 했지만 오늘은 다른 목적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김밥 냄새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김밥집 사장님 최은주가 카운터에서 김밥을 싸고 있었습니다.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참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연은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평일 오후라서 손님이 없었습니다. 구석자리에 작은 테이블이 몇 개 있었고 그중 한 곳에 아이들이 앉을 만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김밥 주문하실 건가요? 아, 사실은 다른 일로 왔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제 우리 남편이 여기서 아이들 때문에. 아, 택시 기사분이요? 은주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네, 그 일로 왔어요.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요. 은주는 손을 닫고 지연 앞으로 왔습니다. 정말 고마운 일을 하셨어요. 그 아이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아이들은 보통 언제쯤 오나요? 보통 4시 반쯤 와요. 학교 끝나고 바로요. 시계를 보니 4시 10분이었습니다. 곧 올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앉아서 기다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차 한 잔 드릴까요? 지연은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아마 아이들이 자주 앉던 자리일 것 같았습니다. 테이블 모서리가 조금 닳아 있었고 의자에는 작은 흠집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얌전해요. 은주가 차를 가져오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몰랐거든요. 그냥 조용한 아이들인 줄로만 알았죠. 언제부터 알게 되셨어요? 한 달 전쯤이었나?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어요. 아이들이 젖은 채로 와서는 김밥 한 줄을 주문하는 거예요. 은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먹는 모습이 이상하더라고요. 한 점씩 나눠 먹으면서도 서로 양보하려고 하고. 지연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집에서 식사를 못했냐고. 그때 큰애가 울먹울먹하면서 말하더라고요. 밖에서 아이들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연은 긴장했습니다. 온 것 같네요. 문이 열리면서 새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가장 앞서 걸어온 아이가 하늘이었습니다. 12살이라고 했지만 체격이 작아서 더 어려 보였습니다. 뒤를 따라오는 두 아이는 더욱 앳된 얼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늘이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동생들도 따라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안녕? 은주가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도 김밥 먹으러 온 거야? 네, 하늘이의 대답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어제 성우가 선불금을 내고 간 일을 아이들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뭘로 할까? 오늘은 마음껏 시켜도 돼. 하늘이가 동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온이와 시우가 기대에 찬 눈으로 오빠를 바라보았습니다. 참치김밥 하나만 주세요.
하나만? 네. 하늘이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한 줄만 시키려고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호의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지연은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우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제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참치김밥 3줄에 달걀국 3개 어때? 은주가 제안했습니다.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하늘이가 사양했습니다. 괜찮아. 어제 택시 아저씨가 미리 계산해 주셨거든.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연이 앉은 테이블 바로 옆이었습니다. 지연은 아이들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옷은 깨끗했지만 낡아 보였습니다. 신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아이들의 표정이 지연을 아프게 했습니다. 12살 아이가 가져야 할 천진함보다는 어른스러운 조심스러움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학교는 잘 다니고 있어? 네. 하늘이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다온이와 시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온이하고 시우는? 감기 걸려서 못 갔어요. 하늘이가 동생들을 대신해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인 것을 모두가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김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조심스럽게 한 점 한 점 소중히 먹었습니다. 지연은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아이들이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이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래, 내일도 와 알았지? 네. 아이들이 나간 후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떠세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음이 아프네요. 지연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매일 보면서도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다른 도움은 받지 못하고 있나요? 글쎄요, 복지 쪽에서 연락이 온 적은 있는데 아이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하늘이가 동생들을 지키려고 일부러 숨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한 일 잘한 건가요? 물론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얼마나 될까요? 은주의 대답이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걱정이 돼서요. 지연이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형편도 넉넉하지 않거든요. 그럴 거예요. 요즘 모든 분들이 힘드시잖아요.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개인이 아니라 공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은주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복지 담당자한테 물어볼까요? 제가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정말요? 네, 연락해 볼게요. 그런데 은주가 말을 멈췄습니다. 왜요? 아이들이 거부할 수도 있어요. 특히 하늘이가. 지연은 그 말뜻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동생들을 지키려는 책임감이 강해 보였습니다.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연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아이들을 직접 본 후로는 성우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들도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100만 원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도울 수 있을까?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다른 방법은 정말 없을까? 집에 도착했을 때 성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땠어? 당신이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알겠어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정말요? 네. 그런데 지연이 말을 멈췄습니다. 성우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아니에요. 문제라기보다는 지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성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생각하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복지 담당자와 연락해 보자고 했어요. 김밥집 사장님이 도와주시겠대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하지만 성우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걱정되는 게 또 있어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만약 공적인 도움을 받게 되면 아이들이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지연은 그 말에 놀랐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시설에 들어가거나 따로따로 맡겨질 수도 있고, 성우의 우려가 현실적이었습니다. 하늘이가 외부의 도움을 거부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성우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쉽게 답이 나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개인의 선의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공적인 도움은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일단 해보는 거예요. 지연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뭐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보는 거예요. 성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다른 방법도 찾아보고 혹시 모르잖아요. 좋은 해결책이 있을지도. 정말 괜찮을까요? 우리 형편에. 걱정되지만 후회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연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이 어제 한 선택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이제부터는 함께 고민해요. 성우가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부부잖아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밥집 사장님과 함께 복지 담당자에게 연락해보고 다른 지원 방법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천천히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돈 문제, 시간 문제, 그리고 아이들이 받아들일지 모르는 문제까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옳은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잘 될까? 지연은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깊게 잠들지 못했지만 마음만큼은 가벼웠습니다. 어제 내린 결정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우는 이미 택시를 몰고 나간 후였습니다. 식탁 위에 쪽지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함께 해줘서. 오늘 김밥집 사장님께 복지 담당자 연락처 받아올게요. 지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우도 어젯밤 잠을 설쳤을 것 같았습니다. 학교에서의 하루는 평상시와 달랐습니다. 아이들을 보는 눈이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점심을 굶고 온 민수를 보면서 삼남매가 생각났고 새 운동화를 사달라고 졸라대는 아이들을 보면서는 그 아이들의 낡은 신발이 떠올랐습니다. 점심시간 교무실에서 동료 교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복지 담당하시는 분 아세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요? 우리 반에 도움이 필요한 아이가 있어요? 아니요. 개인적으로 알게 된 아이들인데. 지연은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동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복지 담당 김 선생님께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 학교 상담사거든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오후 수업이 끝나고 지연은 김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상담실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상황이 복잡하네요. 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지내길 원한다면 이탁가정을 찾는 게 최선이겠어요. 위탁가정이요? 네. 시설보다는 가정 환경에서 지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김 선생님이 말을 멈췄습니다. 3명을 함께 받아줄 위탁가정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큰아이가 12살이면 지연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은요? 일단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봐야겠어요. 제가 내일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지연은 김밥집에 들렀습니다. 은주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제 연락했어요. 복지 담당자분한테. 뭐라고 하던가요? 내일 오신답니다. 아이들 상황을 직접 보시고 판단하시겠다고. 지연은 안도했습니다. 생각보다 일이 빨리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한테는 아직 말 안 했어요. 왜요? 하늘이가 놀랄 것 같아서요. 준비할 시간을 주려고. 은주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오늘도 올까요? 네, 곧 올 시간이에요. 잠시 후 삼남매가 들어왔습니다. 어제와 같은 시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마음가짐은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늘이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 지연도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이들이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제도 오신 분이죠? 하늘이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맞아. 박지연이라고 해. 반가워. 안녕하세요. 김하늘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다시 인사했습니다. 다온이와 시우도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 오늘은 뭘로 할까? 은주가 물었습니다. 참치김밥 하나요. 여전히 하늘이는 한 줄만 주문했습니다. 세 줄로 하자. 어제 택시 아저씨가 그러라고 했거든.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하늘이가 사양했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늘아,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네. 그때 택시 아저씨가 내 남편이란다. 하늘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응. 남편한테 얘기 들었어. 아이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늘이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직접 그 말을 들으면 좋아할 텐데. 시간 괜찮으면 우리 집에 놀러 오겠니? 하늘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중에 만나 뵈면 인사드릴게요. 너무 부담되실 것 같아서요. 지연은 그 말에서 하늘이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담스러워하지 않아도 돼. 그냥 친구처럼. 친구요? 다온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친구처럼 지내고 싶어. 시우도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하늘이가 대답했습니다.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김밥을 먹는 동안 지연은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여전히 조심스럽게 먹었지만 어제보다는 편해 보였습니다. 학교는 재밌어? 지연이 물었습니다. 네. 하늘이가 대답했습니다. 다운이하고 시우는? 저희는 다온이가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습니다. 하늘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못 갔어요. 하늘이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만의 사정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아줌마, 다온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택시 아저씨는 왜 도와주세요? 아이들의 진심 어린 질문이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너희들이 가족 같아서. 가족이요? 응, 만약 우리에게 손자, 손녀가 있다면 너희들 또래일 것 같거든. 아이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손자, 손녀예요? 시우가 천진하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때? 지연의 대답에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성우와 지연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나눴습니다. 아이들이 조금씩 마음을 여는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복지 담당자는 언제 만나요? 내일이요. 그런데 지연이 말을 멈췄습니다. 왜요? 하늘이가 알면 놀랄 것 같아요.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 성우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천천히 해요. 급하게 할 일이 아니니까. 네. 다음 날 김 선생님이 김밥집을 찾았습니다. 지연도 함께 갔습니다. 아이들이 오기 전이었습니다. 상황을 들어보니 정말 안타깝네요. 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봐야겠어요. 위탁가정, 그룹홈, 아니면 다른 지원 방법. 그때 아이들이 들어왔습니다. 낯선 어른을 보고 조금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이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늘이가 대답했습니다. 지연 선생님 친구예요. 상담 선생님이고. 아이들과의 첫 만남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김 선생님은 아이들을 편하게 해주었고 하늘이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한 것 있어?
김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하늘이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 지연 선생님한테 말하면 돼. 네. 그날 이후로 지연은 거의 매일 김밥집을 들렀습니다. 아이들과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하늘이도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 하늘이가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응, 다온이하고 시우가 학교에 가고 싶어 해요. 정말? 네. 그런데 하늘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뭐가 걱정이야? 옷이 없어요. 깨끗한 옷. 지연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던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런 건 걱정하지 마. 함께 해결하자. 정말요? 하늘이의 눈이 희망으로 반짝였습니다. 물론이지. 그날 저녁 지연은 성우와 의논했습니다. 옷을 좀 사주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얼마나 들까요? 많이 들지 않을 거예요. 기본적인 것들만. 그럼 내일 함께 가봐요. 다음 날 지연과 성우는 아이들과 함께 옷을 사러 갔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하던 아이들도 점점 신나했습니다. 이거 예뻐요. 다온이가 원피스를 보며 말했습니다. 입어볼래? 지연이 물었습니다. 돼요. 물론이지. 시우도 새 신발을 신어보며 기뻐했습니다. 하늘이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동생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하늘이가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할 거 없어. 우리가 더 고마워. 왜요? 우리에게도 가족이 생긴 것 같아서. 하늘이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오랫동안 혼자서 버텨왔던 아이였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성우가 하늘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있으니까. 그날 밤 지연과 성우는 뿌듯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잘한 것 같아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이런 기분은 오랜만이에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 성우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후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요. 다음 주 월요일 다온이와 시우가 학교에 갔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새 가방을 메고 갔습니다. 하늘이가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지연이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가 컸습니다.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김밥집에서 아이들을 만났을 때의 모습은 전에와 달랐습니다. 오늘 학교 어땠어? 지연이 물었습니다. 재밌었어요. 다온이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친구들이 반겨줬어요. 시우도 신나게 말했습니다. 하늘이의 얼굴에도 편안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동생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 지연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하늘이가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우리 모두 덕분이야. 함께 했으니까. 그날 지연은 확신했습니다. 이 길이 맞다는 것을, 어려움이 있겠지만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작은 선택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성우의 마음에서 시작된 일이었지만 이제는 모두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지연은 기대감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좋은 일들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1년이 지난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연과 성우는 조용히 걸었습니다. 엄마, 아빠. 우와, 이것 좀 보세요. 행복해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이런 게 진짜 행복이었나 봐요. 그래요. 네. 나누는 행복. 성우가 지연의 어깨에 팔을 올렸습니다. 우리 잘했어요. 네. 정말 잘했어요.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날 밤이었습니다. 지연은 생각했습니다. 작은 선택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돈보다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함께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앞으로도 아이들과 함께할 날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졸업식도 보고 성인식도 보고 결혼식도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순간들을 함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김밥 한 줄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따뜻한 가족의 이야기로 완성되었습니다.